자, TCK입니다. 자, TCK가 앞서 이제 뭐 9월 달에 이제 반도체 올라갈 때 쭉 올라들고 이건 수발적인 종목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9월 달에는 1차 종목들 장비주도 올라갈 때 어영부영 같이 올라 들어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빠져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쭉 다시 올라 들어가서 뭐 실질적으로 지금 신고가가 통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KRX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넥스트를 제외해버리고 이제 이 KRX 시세로만 본다면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에요. 라운드 넘버 20만원 딱 들어갔다 나왔죠. 자, 이 종목 자체로는 그렇게 특별하게 볼 게 없는 종목입니다. 나름 꽤 이 종목 역시 나름 굉장히 꽤 하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쪽 라인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안 하죠. 자, 이거 왜 지금 끄집어냈냐라고 하면 오늘 특징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 특징주 보기도 전에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가닥을 잘 못 잡고 계셔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게 순서를 설명드렸죠. 반도체는 우리가 약칭을 해가지고 반도체로 소부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가 움직이는 사이클은 그와 정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죠. 반도체 장부소로 움직입니다. 장부소로 움직인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라고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반도체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설비 투자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무슨 식각 장비, 증착 장비 이런 같은 경우 전공정 라인입니다. 전공정.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D램, 낸드램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전공정 라인 쪽이 다 핵심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AI고 HBM 이렇게 엮여서 들어오면서 전공 쪽의 중요시보다 후공정, 패키징 쪽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늘어가게 되면서 그 뒤에는 바뀌었죠. 주로 이제 후공정 쪽 장비 쪽에 있는 종목들이 미친 듯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한미 반도체, 테크윙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하고, 예전 우리가 반도체 장비로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었던 종목들, 원익 IPS라든가 뭐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잠잠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죠. 이게 시장의 판때기가 바꾼 격이긴 한데, 요런 건 사이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룰은 그대로 작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비 투자를 늘리냐 줄이냐 같은 쪽에서 이 천하의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자기 분야 세계 1위, 세계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 75%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요. 전 세계 시장에 대부분을 싹쓸이거나 소형 OLED 싹쓸이를 한다라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점유율이 더 높은 기업인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클이 이렇게 꺾어져 버린다 그러면 900억에서 300억으로 떨어졌다가 사이클 돌아 나오면 다시 늘었다. 장비주에는 이 사이클 반도체 투자, 설비 투자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돼서 다시 설비 투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업황으로 돌아 나오는 쪽이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게 이쪽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장비주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사이클이 항상 일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유진테크 분석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리틀 삼성전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가도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움직여 들어가는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장 멀리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본다 그러면 유진테크는 못 가고 항상 전체적으로 당연히 더 우위 쪽에 있어야 되는 이 유진테크가 저 2017년도 같은 때 보게 되면 삼성전자보다 밑에 있죠. 밑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업황이 돌게 될 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비 투자로 왕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실적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주들이 먼저 치고 들어간 다음에 얘네들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설비 투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 이제 공장 돌려가지고 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설비 투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락에 공장 돌려가지고 그 뒤에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마구 벌 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설비 투자 다 끝나가지고 그렇게 크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방금 전에 이 종목들도 그렇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동안에 여기서 시가세가 크게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나오긴 나옵니다만 실적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으면은 잘 나가는 거고요.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주가 이미 실적 다 반영됐고 이제 꺾일 일만 남았다 하는 거죠. 밀려 떨어지가는 이런 그림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부품과 소재는 말 그대로 부품이죠.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죠. 얘네는 설비 투자 사이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산과 사이클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비 투자가 들어가서 이제 생산이 이제 업황이 개선이 되면 생산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생산이 늘어나면 그때 부품이 소유가 많이 되고 소재가 소요가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전공정 장비 같은 이런 장비주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런 부품주들 ISC라든가 지금 ETCK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제가 뭐 검사 장비, 검사 부품 이런 쪽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본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들이 조금 또 눌려 들어가는 흐름에서 이 TSE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뒤에 지금 혼자 나와가지고 뒤에 지금 뒤늦게 들어가지고 신고가 뻑뻑뻑뻑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앞쪽에서 보신 것처럼 자, 이 방금 전에도 보셨던 이 유진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이렇게 눌려 들어오고 있는 이 흐름에 TSE 같은 이런 종목들은 반대로 지금 튀어 들어갔죠. 지금 TCK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얘네는 부품이에요. 즉 그러니까 저 먼저 나갔던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다 나고 난 다음에 이거 들어가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때 뒤에 들어오는 게 부품이고 그리고 그 뒤에 소재,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솔브레니라든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쪽에서 시세를 나타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부품 쪽으로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부품 라인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 같은 경우 9월달 같은 경우에도 장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는 이 종목이 나올 겁니다 라고 순서까지 제가 잡아서 설명드린 바 있죠. 그 다음에는 이게 나올 겁니다. 원래 순서가 그래요. 장비 돌고 설비 투자 들어가고 장비 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동률 회복되고 공장 이제 빡빡빡빡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부품주들 소재주들이 올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TCK 오너 같은 게 이게 지극히 당연한 소리를 한 거죠. 이 사이클을 모르는 여러분들 눈에서만 으아 하는 거고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래 초차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래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이렇게 가동률 회복 기대감 그렇죠? 돌아가잖아요. 지금 업황 개선으로 해서 팍팍팍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실적 개선이 되는 거죠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그래서 아까 이오 테크닉스 같은 기업들 보면 300억 이익에 있던 게 900억으로 튀어들고 1200억으로 튀어들고 그러고 있죠. 얘들은 이제 꺾여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꺾여요. 그래서 꺾였다가 바로 비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900억 이익 냈던 게 300억 했다가 800억, 1200억, 1600억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TCK 같은 종목은 부품이나 소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빈 사이클로 들어갈 때 낙폭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이클이 조금 부족하고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면 가장 안 좋은 때 감산도 했었죠. 그러면 감산을 한다 이거야. 감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도 안 나가지고 감산하고 있는 파 중에 새로 설비 투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막 적자로 들어가고 뭐 뚝 떨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산이지 제품 생산 자체를 완전히 중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나빠져도 그렇게 아주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빠지지 않는 대신에 또 개선되는 과정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개선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D 순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장부소입니다. 장부소로 가는 거예요. 장부서로. 그럼 어떤 종목이 장비고 어떤 종목이고 장비에서 또 어떤 종목이 핵심이냐 이런 같은 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경험이 풍부한 오르게 들어오시면 이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이 20여 분의 전문가분들이 최소 경력 10년 이상입니다.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도체 슈퍼릴리 사이클만 최소 4번은 본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반도체 사이클, 이 사이클만 또 2017년 삼성전자 슈퍼 사이클, 2020년 사이클, 2023년 사이클, 그리고 지금 사이클 이렇게 해서 최소 4번의 사이클을 본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반도체 좀 다뤄본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런 종목들, TCK 같은 종목들, TSE 같은 종목들이 뭐하는 종목인지 언제 올라가는지 환히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미리. 저 TS 같은 종목들,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사이클이 조금씩 틀리고 부품 소치에 따라 이게 다 똑같은 사이클로 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설명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라서 대신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그래서 장비주들은 줄이고 부품 소재 쪽으로 새롭습니까? SNS덱 벌써 저 앞에서 추천드렸죠? 예, 반도체 쪽에서도 다 단타 맞추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에서도 중기로 들어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 반도체 중기 투자 종목이 3종목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죠. 그 1, 2, 3 안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중기형 종목 아니고요. 이런 거 저 앞쪽에서 추천 나갔죠. 저기 이번에도 그런 걸 소재 기업이잖아요. 뒤에 도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장비주들이 그렇게 미쳐 날뛸 때는 별로 못 갔죠. 지금 세지죠? 이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이게 천재투자TV 이거에서 보면 제가 분석 대부분 다 해가지고 나눠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순서까지. 그래도 모르겠다. 오르게 들어오시면 오르게서 또 이런 거 딱 떼맞춰가지고 10년 이상 경력이야. 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붙잡아가지고 딱 여러분들 대신해서 딱 되면 그 다음에 장비 들고 그 다음에 부품 들고 소재 들고 뻔한 거거든. 이런 거 딱 노리고 있다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슈 터지고 나왔을 때.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해야 돼요.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불타게 되면 이제 되는 놈 안 되는 놈 다 튀어나오게 돼 있죠. 뭐 그 중에서도 빨아먹을 건 빨아먹는 거고요, 버릴 건 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지도 않게 막 들어가다 보면 이래서 이게 강세장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죠. 강세장이라 가지고서 갈 줄 알고 들어갔다가 물려대 가지고 안 나왔는데 못 나오고 다시 반등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싶고 거래 정지돼 버리고 상폐돼 버리고 그러죠.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극위험 시기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강세 자리대로 못 가는 놈은 못 가요. 가는 놈들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다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누가 더 빨리 갈 거냐? 오르고 도움을 받아야 될 이제 들어왔잖아요.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코스닥으로도 이제 미쳐 날뛰지 않습니까? 소형주.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대형주에는 여러분들도 아는 종목들 많아요. 출자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소형주들은 뭐 이런 종목들 아세요? 얘는 소형주도 안 아는데 이거 지금 초짜분들 몇 명이나 이런 종목들 알겠냐고. TCK 이런 건 이 메이저 종목들인데 반도체 쪽에서 메이저 라인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TCK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TCK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아시죠? 이런 종목이 얘가 뭐 하는 종목인지? 지금 뭐 하는 종목인지는 제가 얘기 안 드렸죠. 부품 쪽에 메인 종목이라고만 얘기 드렸지. 이게 실적이 이렇게나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몇 분이나 알고 계시냐고. 시가총액 2조 원짜리 대형주. 지금은 돈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르고 돈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